아무나 할 수 없는 책 쓰기. 그것을 지극히 평범한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이뤄내어 책을 한 권씩 출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쓰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직원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2개월 동안 한 사람씩 붙잡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고 책을 출간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는 희망을 주고 나니 직원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픈마인드님은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회사 전 직원 책 쓰기 프로젝트. 생각을 행동으로 증명하다.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나는 이 말을 증명하고 싶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목표한 것들은 거의 모두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소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본부장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자기계발서를 언제쯤 출간할 예정인지 나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미 자료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 안에 출간할 것 같아. 혹시 본부장도 책을 써볼 마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았다. 본부장은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겠어요. 책은 아무나 쓰나요? 하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런 본부장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책 쓰기. 그것을 지극히 평범한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이뤄내어 책을 한 권씩 출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직원 책 쓰기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아침 일찍 출근하니 본부장이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대뜸 본부장은 작년에 연봉 10억 원이 넘어서 그 이야기를 책에 담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거야. 책 쓰는 것에 도전해보자. 내가 책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다. 지나가던 신입사원 신대리를 불러놓고 책을 쓰면 좋은 점과 책은 성공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함께 해보자고 설득했다. 이렇게 시간만 나면 틈틈이 책 쓰는 방법과 책을 발간하게 되면 유익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꿈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책 쓰기에 관심 있어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로 열정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책을 쓰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책을 쓸까? 라는 생각이 직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누구든 책을 쓸 수 있다는 교육이 필요했고 자신의 책이 만들어졌을 때의 뿌듯함과 성취감을 상상하도록 아침마다 교육했다. 책을 쓰겠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직원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마다 독서의 효과와 책을 써보면 좋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다면 가족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2개월 동안 한 사람씩 붙잡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고 책을 출간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는 희망을 주고 나니 직원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리더가 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은 정신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의외였던 직원은 영업을 주로 하는 직원이라 말솜씨가 매우 좋았기에 글쓰기를 잘할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글쓰기를 해보니
말하는 것과 글쓰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책을 쓰기로 한 사람 4명이 시작하게 되었다. 나를 비롯해 교육을 담당하는 권부장, 권팀장, 신입사원 신대리, 이렇게 4명이 책쓰기 도전을 시작했다. 드디어 책쓰기 도전! 드디어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책쓰기 트레이닝을 위해서 연습하는 기간으로 잡고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책쓰기 공부와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해서 전 직원 카톡방에 올렸다. 혹시 다른 직원도 동기부여가 되어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이나 되는 녹음 파일을 과연 직원들이 다 들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톡방에 녹음 파일을 올려놓았다. 첫째 날은 책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교육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글을 쓰는 주제를 주고 무조건 A4 용지 2장씩 써오라고 주문했다. 매일 원고 1개를 완성해가는 미친 일정이었다. 사실 일주일에 하나의 원고만 완성해도 1년이면 충분히 책을 완성한다. 하지만 그렇게 길게 일정을 잡으면 이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심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책 쓰는 기간이 길어지면 스트레스로 1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속전속결로 3개월 안에 원고 작성을 모두 끝낼 계획이었다. 1일 1원고를 원칙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다. 첫날 2시간 동안 다음날 쓸 원고 주제에 대해 이론 교육을 마치고 둘째 날부터 쓸 글에 성공은 방청소부터 라는 주제를 주었다. 첫날부터 책 쓰는 모든 직원의 멘탈이 붕괴되었다. 대부분 제대로 된 글을 처음 써보는 직원들이다 보니 무려 4시간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냥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게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가 너무 답답했다. 정말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일도 해야 하는 직원들을 보며 일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은 책 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책을 쓰는 것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기준, 명사들의 예시, 주제에 대한 마무리를 순서대로만 해도 글이 나온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또한 예쁜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풀어가면 독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매일 1개의 원고가 나와야 하기에 전쟁 같은 하루 일정이었고 모든 원고는 밤 12시 전에 이메일로 전송한다는 약속을 했다. 첫날 퇴근 후 저녁 10시가 되어 메일을 확인해 보니 아무도 전송하지 않았다. 갑자기 허탈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한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장담했는데 이건 무리인가 하는 절망감마저 엄습했다. 나 혼자 한다면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을 반강제로 지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초조함 속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 5시, 제일 먼저 출근해서 책상에 컴퓨터를 보며 이메일이 궁금해졌다. 과연 직원들은 몇 명이나 원고를 작성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단 한 명도 원고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비장한 각오를 하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다. 3명의 직원 모두가 원고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놓은 것이다. 비록 밤 12시가 넘어서 보냈지만 직원들이 너무 대견스러웠다. 보내준 원고를 천천히 읽어보는데 생각 이상으로 원고가 훌륭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끝나는 정석에 가까운 글이었고 문단 나누는 것이나 문법이 서툴기는 했어도 이 정도면 칭찬할 만했다. 아침 8시가 가까워져 오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구동성으로 글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하소연 반, 뿌듯한 반으로 성토를 했다. 나는 직원들에게 첫 번째 글쓰기는 너무 훌륭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40개의 원고를 완성하면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에 오늘 1개가 완성했으니 이제 39개 남았다고 용기를 주었다. 꿈꾸는 리더십, 그리고 전 직원 책쓰기 동참.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직원들은 글을 쓰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했고 배우면서 책을 쓰려니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나는 직원 한 사람씩 만나며 다시 한번 자극을 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걷는 것이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위대한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강한 동기부여로 직원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었다. 이렇게 매일 원고에 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이메일로 원고를 받아 점검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2시간 동안 자신이 쓴 주제에 대한 원고를 읽고 피드백해주는 전 과정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려놓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다. 2시간이나 되는 녹음 파일을 모든 직원이 매일 경청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던 소봉규 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표님, 저도 책을 쓰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책을 쓰는 과정을 녹음 파일로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주도 휴가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내일부터 동참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소봉규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열정적인 상태가 됐고 이런 책쓰기 모임에서 빠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책쓰기를 한다면 못할 것 같은데 직원들과 함께 한다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행을 포기하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봉규 이사도 동참하면서 책쓰기는 5명으로 늘었다. 며칠 후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연 실장이 자신도 2시간이나 되는 녹음 파일을 듣고 감동을 느껴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기 위해 책 쓰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제 6명이 책쓰기에 함께하게 된 것이다. 글쓰기를 주도한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마음가짐부터 행동까지 흐트러짐 없이 단호하게 일을 추진해 나갔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더가 흔들리면 직원들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기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잘 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감동의 눈물. 저녁 늦게까지 글을 쓰고 이메일로 전송된 글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용들이 있다. 매일 아침 책쓰기 토론을 위해 내용을 점검한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출근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직원들의 원고를 확인하는 것이다. 메일을 열고 직원들의 원고를 프린트해서 읽다가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아침에 글쓰기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이 작성한 원고를 읽을 때 감정에 목이 메어 글을 읽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한 직원들도 여러 명 있었다. 보이고 싶지 않아서 꼭꼭 숨겨놓았던 자신의 과거 환경을 글쓰기를 통해 내려놓은 것이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어머니의 사연,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린 시절을 방황했던 가족 이야기, 사촌의 죽음, 조울증 이야기도 있었다. 어느 직원이 장애가 있는 동생 이야기를 낭독할 때는 듣고 있던 우리 모두는 함께 울어야 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숨기고 싶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며 과거에 어두웠던 시간들을 꺼내고 나니 오히려 골마있던 상처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암울했던 시간들이 더 이상 우리 모두를 가두어둘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녹음해서 직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공유했고 책쓰기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조차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직원들을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글쓰기 모임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다. 2주가 지나자 교회 행사로 태국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김진실 과장과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김진우 대리도 참여했다. 해외 선교 기간에도 단톡방에 올려둔 책쓰기 녹음 파일을 꾸준하게 듣고 있었던 것이다. 김진실 과장은 특별히 권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책쓰기에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김진우 대리는 해외에서 도착 후 쉬지도 않고 밤을 새워 원고를 작성해서 그 다음날 아침 모임에 참석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는 회사 내에서 전 직원 모두가 책쓰기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다.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해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3주가 지나자 김정미 이사까지 전 직원이 모두 책쓰기에 동참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단 한 명이 책을 출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학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른 9명의 전 직원이 모두 책을 쓴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직원 모두 서로 격려했다. 결국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생각이 용기가 없던 사람들의 생각까지 모두 바꿔버린 것이다.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들은 글쓰기를 하거나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시작된 책쓰기라는 목표 아래 믿기 힘들 정도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들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로 인해 사람들은 꿈과 열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열정은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져 4명으로 시작한 책쓰기 프로젝트가 이제는 9명의 전 직원이 책을 쓰기 위해 매일 아침 8시에 모여 2시간씩 글쓰기 토론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이 회사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제 주변에서도 전 직원 책쓰기를 하는 우리 회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뺏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이 임무를 완성할 것이다. 2024년 9월이면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자신의 책을 손에 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칠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상상이 가는가? 그 어렵다는 책 출간을 전 직원 모두가 이루어낸다니 생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간절히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루어진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치 있게 증명해 보라.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 출발한다.